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차례 지금 진행이 됐는데 그냥 짧게 이 두 차례 토론회 두 분 평론하시는 입장에서 누가 제일 잘했다고 보십니까? 김수민 평론가부터. 누가 제일 잘했냐고요? 제일 잘한 사람, 제일 못한 사람. 뭐 순서대로 하면은 천하람, 황교안. 네. 아, 황천길 매치. 네. 천하람, 황교안. 김기현, 한철수는 뭐 네. 또이. 또이. 네. 아. 김민하 평론가는 누가 잘했습니까? 황교안. 네. 김민하 평론가가 네. 당선될 거. 친일, 그 혹시 아까 뭐였지? 친일파 전쟁당 태극기. 친황. 네. 혹시 요번에 KTX 울산역에서 뭐가 터져가지고 황교안이 되는 거 아닌가? 네, 김민하 평론가가 맞는 게 아닌가? 아니 라는 몽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KTX 울산 얘기만 하잖아요. 울산의 이재명. 네? 네. 울산의 이재명. 내가 볼 때는 그 단어를 고안해 놓은 사람은 이준석이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뭐만 하면 다 이준석 작품인 네. 것처럼 나는-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왜 다른 이준석은 그게 다른 비리가 아니라잖아요. 아니 다른 모든 이준석의 작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뭐 그럴까 싶은데 이 단어는 이 단어는 굉장히 약 올리기 좋은 단어이기 때문에 아니 이게 당연히 민주당 지지자들이 들으면 막 화낼 일이지만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 천하람 후보가 자기를 두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그 장면을 봤는데 네. 울산의 이재명이라는 말도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메모를 하더라고요. 김기현 후보가. 듣기 싫은 거지. 근데 바로 이러한 중요한 의제, 네. KTX와 그 울산 땅 산 거에 그 바꾼 거에 그 상관관계, 네. 이 중요한 이 의제를 제기하신 분이 황교안 전 대표님이시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왜냐면 보통 이런 당내 선거를 하면은 1등을 때려야 돼요. 나머지 후보들이. 2, 3, 4등이. 1등을 막 때려야 되는데 지금 1등을 뭘 갖고 때려야 되냐면 윤심을 가지고 때려야 됩니다. 네가 윤심을 이용해가지고 윤핵관을 등에 업고 네가 뭐 하면서 공천을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금지됐잖아요. 그게. 그러면 종북되니까. 네, 그럼 종북되잖아요. 금지됐잖아요. 그러니까 윤심을 가지고 못 때리고 윤심을 가지고 때릴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천하람 후보인데 그분도 막 이렇게는 못 때리고 이렇게 한 번씩 때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황교안 후보께서 KTX 울산역 얘기를 딱 던지니까 이제 뭐 하나 이게 윤심은 아닌데 때릴 만한 게 하나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그 얘기 해보죠. 그 KTX 울산 얘기 두 분 어쨌든 뭐 김기현 후보가 당선관위에 검증을 해달라고 했는데 당선관위가 그거 우리가 할 일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아니, 입장 정도인 것 같고 어떻게 네. 보시면 이게 의혹이 뭐 될 만한 거리감이 되는 겁니까? 이상하죠. 이상하긴 한데 지금 단계에서 뭐 전당대회 치르다가 그거 확인 못할 것 같고 저는 이게 김기현 후보가 상당히 아픈가 봐요. 제가 어제 그걸 느낀 게 왜 뭘 보고 느꼈냐면은 한참 그 울산 KTX 얘기를 막 하고 뭐 이런 와중에 원래 이제 이준석과 천하람 후보가 예고한 게 있어요. 이 토론을 하면은 바이든 날리면 뭐냐고 물어볼 것이다. 바이든 날리면 중에 뭘로 들었냐고 후보들한테 물어볼 그게 이제 것이다. 어쨌든 네. 막 충성도 테스트인 것처럼. 네. 근데 천하람 후보가 아직 안 물어봤거든요. 근데 김기현 후보가 손 들고 너는 바이든 날리면 중에 바이든이라고 듣는 그런 큰 불충을 저질렀는데 너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천하람 후보가 내가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물어봐줘서 고맙다라고 그러면서 당연히 바이든으로 들어야지 막 이거 하잖아요. 그 김기현 후보는 거기서 난 절대로 바이든으로 안 들리는데 막 이러잖아요. 막 근데 그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저거 맞아 바이든 날리면 저 얘기 있어지 진짜 안심하다 이럴 만한 얘기인데 그걸 굳이 꺼내 들었다? 왜? 계속 울산 KTX 얘기를 하니까 내가 차라리 바이든으로 못 듣는 사람이 내가 돼야 되겠다. 예? 그게 얼마나 김기현 후보가 지금 곤란한 겁니까? 울산 KTX 얘기 때문에. 그걸 따고 날려가나? 김수민 평론가는 지역에서 정치활동도 좀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사건 어떻게 보세요? KTX 울산역이요. 이게 황교안이 저는 포인트를 잘 잡았다고 보는데 이게 처음에는 좀 의혹이 사전에 혹시 인지하고 미리 땅을 사두고 뭐 이런 거 아니었느냐 쪽이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막 뭐 언론들도 나서가지고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기사를 막 이 성향이 관계없이 쓰더라고요. 근데 황교안 후보가 어제 잡은 거는 노선을 일부러 비튼 거 아니냐. 네, 그리고 그게 얼마 안 걸렸어요. 2007년 그 가을, 연말 여기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고시가 되고 계획 변경이 되고 최종안이 확정되는 이 기간이 짧았고 그걸 어떻게 비틀었느냐. 물론 앞으로 사실 입증을 해나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몇 가지 산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좀 이상하긴 이상하다. 여기에 대해서 좀 규명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김기현 후보가 얘기하는 게 민주당에서 털었다. 울산시의회 민주당에서 털고
뭐 국회에서도 털고 했다. 저는 이따구 얘기는 이제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쪽에서 다 털 만큼 털었다. 뭘 털어요? 민주당이 잘했다는 보장이 있어? 그거를? 그 맨날 한동훈 장관께서 나오셔가지고 뭐 김건희 여사 얘기하면 자꾸 전 정권에서 다 털었다 그러고 뭐 그것도 전 정권에서 추사했다 그러고 전 정권 뭐, 그렇게 믿어? 네, 아니 뭐 전 정권 수사력이 그렇게 좋았어? 막 김학의 얘기하고 이러면 뭐 전 정권 얘기 자꾸 전 정권 얘기만 하고 그럼 그만해라 그거는 진짜. 예. 그럼 만약에 이재명 대표 것도 만약에 이제 뭐 무혐의나 무죄가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뭔가 또 건덕지가 나왔어. 그럼 국민의힘에서 야 우리 정권 때 다 털어준 거기 때문에 끝내자 이럴 거예요? 안 그럴 거잖아 어차피. 근데 어제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 굉장히 아플 게 안철수 후보가 그랬나 누가 그랬나 그 얘기했어요. 총선까지 가야 되는데 계속 앞으로 민주당에서 울산의 이재명이다. 이거 갖고 계속 이제 가만히 안 있을 텐데 그러면 그 간판으로 총선 치를 수 있냐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말하자면 이게 뭐 입증까지는 또 다른 상당한 길이 남아 있지만 뭐 국회에서 이제 김기현 후보가 대표가 되면 이제 신났다고들 이제 이걸 하고 또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지내신 분도 이제 민주당에 계시고 하니까 상당한 공세가 예상되는데 제가 볼 때 이거 지역사는 지역에 계셨던 분들은 압니다. 대충.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접근 경로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 내용의 본질을 알고 있다 이게 아니라 접근 경로를 알고 있기 때문에 훨씬 쉽게 접근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전국적인 이슈가 되면 지방의회에서 어떻게 털었던 다른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번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김민하 평론가? 유도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로. 네. 지금 뭐 요번 지금 선거라 하면 전당대회. 전당대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청난 영향을 미치겠구만 이게 엄청난 영향을 안 남았어. 시간이 그리고 얼마 안 남았다. 시간 그리고 얼마 안 남았어. 김기현 얘기가 되게 설득력 있었나 봐요. 네, 김기현 후보가 막 계속 자기가 주장하는 뭐 울산시장 선거 뭐 피해자다 이런 주장하는데 사실 그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된 막 이런 막 복잡한 얘기에 저 거슬러 올라가면은 또 지금 말씀하신 그분이 하는 얘기가 또 있어요. 뭐 고래고기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그냥 뭐 얘기 좀 길어졌는데 제가 어제 TV를 보면서 뭔가 그게 왔어요. 아, 요건 별로 오래 안 걸릴 사안이다. 만약에 달려붙으면. 네. 네. 아니, 그래서 그런 그래요? 것 그런 게 한 번에 다 꼬여버린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김기현 대표가 되면은 앞으로 아예 곤란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멋있게 그러면 내가 이쯤에서 후보직을 양보하겠습니다. 황교안 후보께서 우리 당을 이끌어 주십시오. 이래갖고 황교안 대표가 된다. 황교안. 그러니까 3.8 전에. 네. 저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몰라 이 사안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김기현 대표가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에는 의문이 있어요. 울산에서. 지금 울산 KTX는 주차장도 없다는데 아직. 요것 말고도 다른 사안 아니면 국민의힘에 좀 종합적인 악재라든지 이런 게 생겨서 뭐 비대위라든지 저는 사실 내년 총선에 이재명, 김기현 둘 다 대표가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높다고 봐요. 이재명 대표는 자진 사퇴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총선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내간판으로 치르지 마 하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내려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렇게 했잖아요. 2016년 총선을.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김기현 대표는 좀 다르겠죠. 자신에서 내려올 일은 없을 테고 결과가 좀 안 좋아서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일단 이번 전당대회에 영향을 끼치기에는 시간이 짧은데 이거는 향후에 계속 문제가 될 수 있고 아마 2007년 당시에 지역사회에 난 소문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거기서부터 취재가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느낌이 왔다라는 건 네. 이분 관점에서 보면 이분도 어제 압수수색이야. 텔레비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분 관점에서 보면 야, 그 저 김기현이가 대표가 되면은 저기 국민의힘이 많이 어려워지고 또 이 대표가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역시 내가 이제 명예 당 대표를 해가지고 내가 대표를 해야지 뭐 이거 누구한테 해가지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내가 이제 명예 당 대표로 해야 되니까 저기 빨리 저 추대하라 그러고 야 이 얘기를 갖다가 일단 좀 간을 좀 봐야겠다. 여보세요. 예, 저 TV조선이죠? 예, 저기 제가 명예 당대표를 갖다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저기, 제가 아니고 용산 저 고위 관계자다 해가지고 좀 간 좀 봐주십시오, 네. 예? 아니 TV조선에 전화해서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돼. 지금 울산지검장이 누구냐고. 울산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고. 당에서 비대위를 세우는 것보다 압수수색 한 번이 더 낫습니다. 압수수색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요즘에 TV조선이 이 보도한 내용들을 보면은 보물창고예요. 거기 무슨 뭐 대단한 얘기가 다 있어요. 마켓다인 전 제품 배송비 무료니까요.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TV조선이 이 보도한 내용들을 보면은
보물창고예요. 거기 무슨 뭐 대단한 얘기가 다 있어요. 이 명예 당대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도 TV조선이 했고, 근데 그게 사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당정 융합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당정 융합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명예 당대표 추대도 거론됩니다를 TV조선이 그걸 어떻게 썼나 상당한 궁금증이 있고, 그리고 요새 막 하는 거는 이제 조수진 배제설이 있어요. 또 그걸 또 썼어요. 배제설? 네. 조수진은 동아일보 출신이라서 견제고 던지는 거 아니야? 네, 조수진은 괘씸죄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무슨 이 초선들 연판장 쓰고 했을 때 나경원 전 의원 물러나가 아니 추방하자 했을 때 그때 나와가지고 약 팔고 그랬다. 이게 뭐 그거 문제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은 충심이 없고 신뢰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그걸 이제 이른바 친윤계에서 배제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그런 얘기를 막 보도를 했는데, 근데 그 보도를 잘 보면은 1인 2표잖아요. 최고위원 선거가. 근데 요 얘기가 있어요. 친윤계에서는 1인 2표. 그러니까는 친윤계에서 미는 후보가 그래서 3명이다. 4명이 아니고. 그러니까 4명을 탄생시켜야 되는데 조수진이 괘씸해갖고 조수진 후보를 제끼고 3명으로 했다. 그게 김재원 후보, 그 다음에 누굽니까? 민영삼 후보, 그 다음에 우리 또 김병민 후보. 이렇게 3명이 친윤 후보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근데 1인 2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친윤계는 김병민, 민영삼을 찍기로 했고 대구, 경북은 김병민, 김재원을 찍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3명을 당선시키고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까지 들어간다. 네. 근데 저는 나머지 한 명은 누구예요? 저는 이걸 보고 의문이 생긴 게, 그렇죠. 나머지 한 명 누구냐? 근데 다 남성이잖아요. 여성 한 명이 반드시 껴야 돼요. 당원 당규상. 여성 후보 중에 1등은 1등. 여기 껴야 돼요. 근데 여성 후보 누구냐면 조수진, 예? 지금 말씀드린. 그다음에 정미경, 허은하거든요. 허은하는 절대 아닐 것이고. 그러면 친윤 입장에서 조수진, 정미경 중에 선택하라고 그러면 조수진이잖아요. 그쵸? 네. 그런 걸 보면은 조수진은 지지를 안 해도 우리가 표를 안 찍어도 어차피 정비경 허은하는 이긴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배제 결과가 아닌 거죠. 그렇죠. 얘 찍지 마라 일단. 얘는 찍지 말고 그냥 둬라. 올라온다. 네, 자력으로 온다. 그리고 요 세트 김병민, 민영삼, 그다음에 김병민, 김재원 이렇게 찍으면 1등은 누구다? 김병민이다. 근데 김병민 후보가 지금 좀 처지고 있다. 그런 판단일 수도 예,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나온 세팅조에서 교집합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묘하게도 계속 김기현 후보가 어디 가서 인사할 때마다 김병민 후보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물었어요. 둘이 세팅된 거냐? 깐부냐? 세트냐? 했더니 이제 김병민 후보의 답변이 의미심장합니다. 이심전심이다. 이심전심이다라고. 이렇게 다들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 이겁니다. 자, 이거 그러면 해보려고. 여기서 이제 김심이야, 김심. 윤심에 이어서 김심, 현심. 하지만 명예 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시다. 그럼 최종적으로 전망을 해보죠. 자, 지금 다시 바꿔야 될 몇 것 가지 같아요. 시나리오들이 있어요. 뭐냐면 영남권 의원들이 김기현 대표 체제가 되면 대거 이제 말하자면 영남권의 물갈이가 힘을 받고, 그래서 지금 뭐 여의도에서 말들이 많은 사람들이 쫙 들어오고, 그래서 물갈이 될 우려가 있어서 전략적으로 안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 뭐 이런 이제 지지할 것이다. 이런 썰도 있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결선 투표를 이미 준비하고 있어. 결선 투표 누구랑 누가 가는 거냐면 안철수 천하람이 가는 거야. 안철수 천하라며? 네, 김기현이 아니라?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준석의 주장. 이준석의 주장. 김기현이 어떻게 되길래? 네. 그리고 실종되나? 또 한쪽에서는 네. 천하람이 안철수를 이미 넘어서는 분위기다. 그 얘기도 이 대표가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또 철수할 거다. 뭐 이런, 그러니까 각각 썰입니다. 돈은 요 세 가지 썰. 다 심리전이죠. 그리고 네. 심리전. 맨 처음에 말씀하신 그 설, 이제 영남에 다 꽂을 것이다. 예? 특히 대구 경북에다가 이제 우리 검사 출신들 꽂아가지고 다 자리 보전해주고 다 배지 하나씩 달아줄 것이다. 근데 이것을 결연히 여기에 맞서겠다라고 주장하는 또 하나의 후보가 있습니다. 김재원입니다. 김재원 후보가. 그렇게 안 된다. 대구 경북에 어떻게 된 게 재선 의원이 최다선이다. 그러한 일만은 내가 반드시 막겠다. 이렇게 또 약을 팔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갈 거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고 영남이 흔들린다는 얘기가 사실이다. 왜냐하면 김재원이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약을 팔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제가 늘 이제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 김기현, 장재원 요 조합에 대해서 근본적인 불신이 있어요, 이분들이 대구 경북에. 그래가지고 야 차라리 안철수가 난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제가 볼 때는 일부 있다. 그래서 요거를 읽기 싫은 나머지 물어보지도 않은 탄핵 얘기를 먼저 꺼내고 한 이유가 다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어서 영남에서 흔들리는 건 사실일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선 투표 안철수 천하람 선은 어떻게 보십니까? 안 될 것이다. 둘이 나눠 가지는 제로섬 게임인데 뭐 그렇게는 안 되죠. 내가 있는 한 TK는 마음대로 안 돼요.
쉽게 안 됩니다. 안 마음대로 안 돼요. 감옥서 가요. 자, 마켓타니는 착한 쇼핑몰이죠. 마켓타니는 저지되어야 합니다. 저는 마켓하니에 구합니다. 다른 데서 쇼핑하는 것은 저지되어야 합니다. 울분하면서 상품을 찾다가 보면 하루가 언제 다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